네, 헌재 결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중요한 분수령이 부정선거인데요. 민경욱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네, 엊그저께 저희가 우리 대표님이 CPEC에서 연설한 감동적인 연설을 또 다시 내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진짜 다시 봐도 아주 영어로 명연설 내용이면 내용 하여튼 그 톤과 발음의 이런 게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 연설 최강님 아닙니까? 최강. 역시 제가 대학교 다니고 예. 중학교 때부터 한국말로 한국말로 운전을 했고요. 예. 대학교 다닐 때 군대 있을 때는 영어 코리아 헤럴드 영어 웅변대회 나가서 전국 1, 2, 3등을 했었습니다. 이 역시 그냥 그거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닌데 아이고 역시 그랬군요. 대학교 때부터. 그래. 예. 자, 지금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계엄을 했는데 중앙일보가요. 이 일장기 네. 투표지의 진실 이러면서 단독 기사다 이러면서 무슨 20살 그 알바생이 적색 스탬프 찍었다 이러고 내놨네요. 이거 참 이 사람들 이거 네. 큰일 날 일인데 좀 이거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취재였습니다. 네. 그게 김민욱이라고 이름도 제 이름에 민경욱인데 경자만 빼면 민욱이 되는데 그러네. 김민욱이라는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 교원 영색이라는 네.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깍듯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중앙일보가 지금 전향적인 자세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도를 안 했는데 어떤 부정선거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상세하게 예. 보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묻기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민 의원께서 보실 때 부정선거의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네. 아주 정성스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용지가 내가 볼 때는 네. 한두 장도 아니고 네. 1000장이나 나왔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변명도 있는데 굉장히 찌질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또 10억 원을 걸고 그 1000장 중에 한 장이라도 그런 이상한 투표용지에 투표했다는 기억이 나시면 나와라. 제가 10억 원을 드리겠다라고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에 전면 광고를 여러 차례 냈거든요. 그렇죠. 하나도 예. 안 나왔다. 예.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다음에 이제 빳빳한 투표용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제목으로 올려주세요. 예. 지금 나온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주장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이 민경욱이라는 그때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기껏 이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로 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더라고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괘씸한 게 민경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에서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민경욱이 뭐라고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얘기는 하나도 없이 예를 들면 일장기 투표용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러고 많은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이 되는 거죠. 일장기 네. 투표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세상에 새롭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20살 제목부터가 예. 그 일장기 투표용지라는 것이 20살 알바의 예. 실수였다. 적색 이런 식으로 나오지 스탬프, 않습니까? 적색 스탬프가 찍혀졌다 이런 얘기. 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예.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제 걔가 이 20살 대학생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20살 대학생이라는 사람들의 존재가 어디 알려진 게 없고요. 네. 다음에 이 지금 나온 그 주장이 진술서라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데 변호인 측에서 네. 그 진술서가
법정에서 채택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네. 게다가 그 사람이 유력하다면 그 증인으로 세웠어야 돼요. 그렇죠.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 측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못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들은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니까 네. 책임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온 줄 알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선관위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20살짜리를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에게 사전에 이야기도 없었고 누구인지 신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미리 제출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이 사람이 매수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아니 관리관을 데려오라는데 무슨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우리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채택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게 합당하다 그러면 채택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의 주장을 듣고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투표 관리관을 우리가 세웠거든요. 네. 투표 관리관은 아까 이제 20살짜리가 진짜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투표 사무원 두 사람의 네. 상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다 돌아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와서 선서하고 위증을 하면 벌 받겠다고 선서하고 증언을 한 것이 나는 그런 거 찍지 않았고 사무원들도 그런 걸 찍었다면 내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안 띄었고 나한테 보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보고가 없었고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걸 받아보면 나한테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20살짜리 얘기한 게 맞고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관리관이 왔을 때 그 주장을 피고 측에서 했어야죠. 그러게. 당연히 관리관한테 물어봐야죠.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진술서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찍었다고 한다. 네? 자기가 찍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 본 적이 있느냐? 당신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반구 없었습니다. 네. 게다가 그 신문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관리관이 만약에 만년 도장을 찍는데 흐릿하게 나오면 스탬프를 찍어도 된다라고 교육을 시켰다. 요 얘기가 나오고요. 네. 좀 올려주세요. 네. 아주 희미하게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애매하게 나오지만 그런 도장을 자기가 이제 찍었는데 찍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뭉개진 인형을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진술하는 걸로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장기 투표용지는 찍었는데 일장기 투표용지는 보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 아니 일장기 투표용지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일장기 투표용지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게. 찍었다고 얘기하는 게 불분명하지만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3명이 있는데요. 투표 관리관 못 봤다고 그랬고 다음에 자기가 전화한 또 한 명의 사무원은 그런 게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20살짜리가 자기가 찍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신문 기사에 보면은 인형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용지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명이 모두 일장기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게 대단한 내용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일종의 이게 사기 기사 아닙니까? 왜냐면요. 사기 기사죠. 여기 떡하니 그 사진을 올려놓는데 이제 그 투표 관리관 도장을 시험을 한다고 이제 날인한 모습을 만년 도장을 날인하는 거하고 그걸 스탬프로 찍었을 때 뭉개지는 게 마치 일장기 투표지처럼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스탬프를 찍고 연속 날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이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 그거야 이제 찍으면 그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인주를 찍던 스탬프를 찍던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런 어이없는 짓을 했는데 그게 그 투표장에서 일어난 일이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개표장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투표장 개표장에는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찍어서 쑤셔 넣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당연하죠. 누가 그런 거를 수천 명 앞에서 그걸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숨어서 빨리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막 만들다가 그런 실수가 나왔고 실수가 있는 천여 장의 투표용지가 있는 걸 아니까 개표를 6개월 안에 그런 걸 14개월 만에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중앙일보가 네. 중앙일보 뭐 JTBC 스튜디오 하는데 뭐 중국으로 또 돈을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많던데 예. 거기에 대한 보훈 차원의 카르텔의 일을 이로써 그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사악한 짓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네. 그리고 그때 천장이 나왔다는 것도 뭐 10만 장, 만 장 중에 천장이 아니라 1900 몇 장, 아니죠. 1900 몇 장 중에 천장 아니에요. 1974장 중에 천장입니다. 그럼 과반이 과반이에요, 넘는 과반. 건데. 그 도장을 그렇게 찍으려면 6시간 이상 찍어야 돼요. 예. 그리고 혼자 찍는 게 아니라고요. 옆에 있다고요. 번갈아 가면서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붙어가지고 했을 때 그런 게 나오면 못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요.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나왔어요. 오늘 예, 보세요. 빳빳한 예. 네. 중앙일보에 이제 나왔는데 빳빳한 투표용지는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취재한 게 뭐 신모시기 하는 네. 충북대학교의 교수예요. 예. 이 교수가 이제 얘기를 이제 했다 그러면서 뭐 그 기사를 쭉 난 건데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신 교수는 민교욱이 데리고 온 사람이다. 네. 그런데 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 뭐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래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죠. 예.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는 훌륭한 교수님을 모시고 와놓고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뭐 뒤에서 딴소리 한다. 그게 아닙니다. 네. 이 신 교수라는 사람은 내가 면식도 없고 아무것도 뭐 종이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네. 없죠.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네. 명단을 준 거예요. 예. 대법원에서 명단을 주고 이 중에서 하나 뽑을래 아니면 국과수에다 맡길래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국과수는 검찰의 입김에 따라 증거가 오염될 수 있다. 그러니 예. 차라리 민간에 맡기는 게 낫다. 예.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주는 리스트에서 한 명을 뽑은 겁니다.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린 찍은 거예요. 돈만 주고 예. 몇 천만 원을 주고. 예. 근데 그 사람이 잘해주길 바랐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엉터리인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 가지로 본드로 붙은 투표용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기억하시죠? 예. 2장, 석장이 막 붙어 있는 그게 어디가 붙어 있던가요? 제일 위가 붙어 있죠. 제일 위가 붙어 있죠. 예. 딱 그래서 보여지. 예. 맞아요. 이렇게 떼니까 딱 하고 떨어졌지 예.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거를 갖고 그게 왜 붙었는지 거기는 본드 성분을 붙은 곳에 접착제 성분을 분석해달라고 보냈는데 이 교수라는 작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는 정전기로 붙었답니다. 야. 정전기로 1년 2개월 동안 1년 7개월 동안 붙었다가 예. 제가 떼었대요. 떼었더니 다시 붙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딱 소리가 나더래요. 아니야, 딱 소리가 난 건 아니고요. 예. 위에서 이제 떨어지었는데 예. 봤더니 또 붙어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게 어디가 붙어 있었겠습니까? 예. 끝에만 정전기가 끝에만 붙습니까? 배가 딱 붙어 있었겠죠. 예, 그러게. 그거는 거기에서 있는 그 현상에 따라서 실험실의 환경에 따라서 거기서 붙어 있는 거를 우리는 본드 붙은 거를 갖다 줬는데 본드 성분은 얘기를 안 하고 위에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뗐다가 다시 봤더니 배가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정전기다. 이런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자는 우리가 돈만 비싸게 주고 완전히 헛소리 하는 사람을 잘못 구했구나. 그래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했는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민교욱이 고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법원이 자기네들한테 종이를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한다 해서 2명인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른 거예요. 그래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대법원과는 상관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런 거고 또 이 사람이 또 얘기한 게 우리가 빳빳한 투표용지를 골라서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빳빳한 것에 대해서 좀 골라봐라.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건지 접은 흔적이 있는지 분명히 이제 이래서 이제 우리가 골라준 거예요. 네. 골라주었는데 그 골라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빳빳한 쪽에 수천장이 있습니다. 예. 수천장에서 이 변호사들이 가장 빳빳한 걸 골라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빳빳한
빳빳한 거를 고르라니까 가장 빳빳한 걸 골라줬는데 그게 이제 몇 장이 돼요. 10여 장이 됩니다. 예. 뭐 10여 장인지 20여 장인지 122장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전자현미기공으로 들여다보니까 접힌 것이 있는 것이 있더라. 접힌 흔적이 있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많고 심지어 사선으로 접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선으로. 그럼 우리 눈에 사선으로 접혔으면 눈에 안 띌 리가 없죠. 예. 근데 권오용 변호사라고 계신데 네. 권오용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사 덕분에 이제 네. 빛을 보게 되는 사실인데 우리가 대법원에 갖다 줄 때는 빳빳한 거였는데 예. 거기서 가지고 나올 때 그러니까 이거를 검증을 하고 분석을 했다 해서 가지고 나올 때는 사선으로 접혀 있더라는 거예요. 사선으로 접힌 걸 우리들이 갖다 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갖다 줄 때 몰래 찍어놨던 사진과 이놈들이 갖다가 우리 검증이 다 끝나서 해서 가지고 왔을 때의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옆으로 사선으로 종이 비행기 접듯이 이렇게 접힌 자국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걸 가져간 놈들 누군가가 그렇게 접은 거지. 그러네. 우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수천만 원을 주고선 분석해달라고 그러면서 빳빳한 종이증에 사선으로 종이 선이 분명하게 가 있는 걸 우리들이 줬겠습니까? 그러게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예. 아니 이 중앙일보 참 예. 이거 문제 있네. 예. 문제 있죠. 예. JTBC와는 예. 뭐 다른 입장을 뭐 갖기를 바랐으나 예. 그게 이게 아주 부정선거 예. 이 상황을 이제 감추려는 그런 이제 큰 그 계략의 이제 하수인으로 이렇게 부역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요. 반면에 망 외의 소득도 있습니다. 아, 예. 쪽으로 해서 뭡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일장기 투표용지나 빳빳한 투표용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했다고 써놓은 기사가 아주 바보 같거든요. 이게 구멍이 많은 기사들입니다. 예. 그럼 독자들이 읽고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아니 자기가 찍었다고 해서 찍은 것도 못 봤다는 건 뭐야? 이 뭐 20살짜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진술서라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이거를 5년 지난 다음에 이거 뭐 어디 있는지 얼굴 하나도 안 나오고 이렇게 글을 쓰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다음에 저를 비롯해서 그 법정에 있던 모든 변호사들이 좀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더욱 더 아주 분명하게 알리는 그런 효과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야 이제 이자들의 이제 마수가 이제 자백을 하네요. 부정선거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이 취재를 한다는 걸 자백을 하네. 네. 그런 최후의 꼴이네. 바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바락이네요. 최후의 바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바락이라고 JTBC.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네네.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미국이세요? 네, 워싱턴입니다. 아이고 이거 미국하고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뉴욕하고 이 네. 워싱턴에서 뭐 3.1절 세이브 코리아 행사도 있고 네. 뭐 집회도 있고 하다 해서 거기에 좀 참석하고 가려고 CPEC이 끝난 다음에 네. 지금 여기 묵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쪽 미국 소식에 네. 뭐 좋은 게 있고 급박한 소식이 있으면은 예. 전달해드리도록 연락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중앙일보의 그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와서 민경우 대표 연결했는데 저는 CPEC 끝나고 왔는 줄 알았더니 CPEC 끝나고 아주 조금 더 미국에 있는군요. 일정이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지금 들으신 대로 중앙일보와 JTBC 왜 그럴까? 중국 투자에 보온하는 거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20살짜리를 내세워서 그러면 그 기사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사를 엉터리로 써가지고 속임수를 한다? 야, 참 중앙일보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이 기자는요
뭣도 모르고 이랬는지 아니면 교묘하게 시키는 대로 그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짓을 할까요? 뭣도 만약에 모르고 그랬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기사를 내면서 취재를 제대로 하고 기사를 썼어야지. 그러니까 취재 윤리에 위반되는 거고 뭣도 모르고 썼으면. 두 번째, 알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교묘한 공작에 의해서 썼으면 이건 사기 공작에 언론이 야, 왜 이럴까?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도는데 뭐 2천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1,000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보은하는 거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 이런 기사를 쓸까요? 의심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마치겠습니다.